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방산, 조선, 기계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LIG 넥스원입니다. 제목으로 나라 지키는 남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LIG 넥스원은 100% 국방 관련된 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나라 지키는 남자 매력있지 않습니까? 네, LIG 넥스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 연형을 보게 되면 1970년대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때는 주로 미국 무기들을 창정비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LG의 전신인 금성 관련된 금성 정밀이라는 회사였고요. 이게 국산화를 거쳐가지고 무기를 직접 개발을 하고 첨단 무기를 이제 수출하는 단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분은 주 LIG가 45%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거의 한 13%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국내 주요 방산업체가 5개 정도 있는데 이 업체들의 합산 영업이익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그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보시면 방산업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이는데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2017년에는 정권 교체에 따라서 방산이 적배로 몰리면서 적자까지도 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면서 이익은 많이 늘어났고 주가도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2015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당시에는 이 해외 수주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기대를 한 번에 받으며 높은 가격에 상장을 했다가 이후에 해외 수주들이 좀 줄어들고 국내 그 실적도 줄어들면서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주가도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방산 수요를 보게 되면 크게 내수랑 수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내수 수출에 구분을 해보면 내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정부가 이 국방 물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건 원가를 공개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윤이 이제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국내 방산 시장은 계속 성장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국방 예산은 국가예산은 GDP 성장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이제 내수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방 예산 시장이 대략 한 1년에 2,000조 되는데 국내 예산은 한 60조에 불과하고요. 한국 업체들, 이 주요 업체들의 매출은 연간으로 한 15조. 거기서도 방산과 관련된 예산은 한 7, 8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2배, 3배 성장할 수도 있는 시장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업체들이 이 틈을 비집고 굉장히 많은 수주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20조 정도의 수주를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수출 매출과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2014년, 15년에 해외 수주가 있었고 최근에도 대규모 해외 수주가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이게 언론에 잘 오픈이 안 되는데 이례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UAE 천궁 수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우디 천궁 수주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수주들이 전 세계에서 다들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고 가격도 좋은 한국 무기, 특히 LIG 넥스원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상 국내에 대비해서 해외 수출이 마진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국내에 한정된 예산에 비해서 해외는 얼마든지 그 성능 대비 가격이 좋다고 하면은 그 마진을 좋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신규 수주랑 수주 잔고에서 보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 이 UAE 천궁이 대규모 수주 인식이 될 거라 보고 있고 내년 어느 시점에 또 대형 계약들이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 최근의 호황들을 좀 설명하는 거를 항공기 제조업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잉이랑 에어버스가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다 이렇게 규모가 줄어든 상황,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거쳐서 만들어줄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전 세계에서 LCC라고 불리는 저가 항공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커지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잔고를 거의 7, 8년까지 가져가는 뭐 이런 엄청난 호황을 누렸는데요.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이런 호황들이 이 방산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를 갖다 달라는 국가는 많고 뭐 유럽으로 치면 거의 전 유럽 국가들이랑 같이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들어 줄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성장이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주요 무기 사진을 두 개 넣어놨는데요. 대부분 LIG 넥슨의 무기는 방어용 무기가 많고 유도 무기가 많습니다. 이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형태가 됩니다. 왼쪽에 그 체계인 MSAM 천궁 체계가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현궁이라고 해서 이게 그 대전차 유도 무기인데 이런 무기들이 미국 무기에 비해서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월등합니다. 이런 수요들이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도 시장에서 많이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군비에 대한 경쟁 또는 각국의 방어를 위한 수요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긴장됐던 그 상황들이 풀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LIG 넥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